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누구나 잊고 싶은 흑역사 때문에 이불 속에서 하이킥을 날리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유령처럼 떠도는 누군가의 흔적을 찾아 소리 소문 없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워야 사는 남자, 그 흥미진진한 망각의 세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온라인 세계 속 낙인처럼 남아있는 주홍글 씨. 무심코 올린 이야기들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걸까요? 인터넷 세상에서 이칠 권리를 지키는 수호자가 등장하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으로 유출된 동영상이나 사진들 삭제. 악성 댓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기록에서 제거하다.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유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해준 고민 해결사.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책임지는 온라인 평판 관리사를 소개합니다. 세상의 위로를 전하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객석이 저희 자리였는데 늘 편안한 그 자리였는데 제가 사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SNS나 포털 이런 계정들 다 몇 개씩 가지고 계시죠? 네. 온라인 시대는 우리가 오프라인과 비교를 해서 돈 얼마 안 들이고 짧은 시간 안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존재로 우리 생활과 밀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스마트폰을 다 뺏고 이제 투지폰으로 바꿔주고 인터넷을 사용을 못하게 여러분들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답답할까요? 그런데 최근 SNS나 인터넷 게시판, 사진, 영상, 게시글들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게시했다가 자기 자신의 환경이 변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유포된 거를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평판 관리 전문 기업, 저는 산타크루즈 컴퍼니의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겨울에 드라마 도깨비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전 그중에서도 제가 직업이 삭제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동욱 씨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망각의 차를 한 잔씩 주는 거예요. 그 망각의 차를 주면서 이동욱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망각 또한 신의 배려라고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맞습니다.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늘 망각하고 사는 게 우리 대중들이고 그 이면으로 이제 유명인이라든가 어떤 사건에 관련된 부분들은 얼마만큼 오래 기억되는가가 아주 중요한 화두였는데요. 이제 인터넷 20년 동안 이제 별게 다 기록되어지는 온라인 시대 20년은 우리가 무엇을 지울 것인가, 어떻게 잊혀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한번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국내에선 제가 디지털 장의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고 온라인 기록 마음대로 잊혀지는 것은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망각이라는 키워드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했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19년 동안 운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에이전시라고 연기자들을 캐스팅해서 출연시키는 그런 업무만 제가 19년 정도 해오다가 제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되면서 직업의 변환기를 갖게 돼요.
88년도에 그 연극과를 제가 들어가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연극 배우로 제가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연극 배우를 하다 보면은 돈이 없잖아요. 뭐 알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알바를 시작한 게 제가 모델 회사에 들어가서 캐스팅 업무를 한 거예요. 캐스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연기자 출신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캐스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통해서 연예인으로 데뷔시킨 연기자가 한 60명 정도가 돼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전지현 씨, 송혜교 씨, 박용화, 명세빈, 최정한 뭐 이런 분들을 제가 그 광고를 통해서 처음 데뷔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렇게 제가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2008년도에 그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를 광고에 출연시켰는데 그 여자아이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성인들이 봤을 때는 못난이 인형처럼 귀여운 아이였는데 다 같은 또래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못생기고 뚱뚱하고 좀 이런 성격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광고가 좀 약간 나대는 광고였기 때문에 그 광고 속에서 이제 표출되는 이 연기자의 초등학교 5학년짜리 모델의 이미지가 뭐 막말로 재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막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성 댓글이 한 300개가 붙고 안티카페가 한 두세 개씩 만들어져 가지고 그 학교까지 공격하는 그런 안티카페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자기 광고를 들어가서 보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쫙 300개를 다 읽은 거예요. 그 날로 바로 이 아이는 밥도 못 먹고 집에서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서 시름시름 앓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학교 가면 돌 맞아 죽을 것 같다고, 애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학교 가냐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그 아이가 이제 정신병원까지 이제 입원하게 된 거예요. 저희한테 저희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이거 큰일 났다고, 자기 딸이 죽게 생겼다고, 이거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정신도 오락가락한다고,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 광고 내려줄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고민 끝에 그 불현듯이 떠오르는 게, 이거 혹시 삭제가 되나? 라고 해서 2008년도에 악성 댓글 300개를 삭제를 하고 안티카페를 다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만에 삭제를 다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 연기자의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다 삭제가 됐으니까 들어가서 보셔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광고주한테 통보를 해서 다 삭제가 돼서 그런 불편한 게시물들, 온라인 악성 댓글들 삭제했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광고주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광고주도 너무 좋아해서 그 뒤부터는 저희한테 계속 오다를 주는 어떤 그런 고정적인 클라이언트가 됐고, 그리고 연기자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학교도 다니고 다시 그 학교에서 그 여전히 나대는 그런 학생으로 또 이제 자기의 그걸 또 잊고 또 이제 생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현듯 생각한 게, 야, 이거 참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2008년도에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꼭 해서 이거를 좀 사업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잊혀질 권리 직업에 대한 현재 2017년도의 시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통계청,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고용정보원, 이런 우리 국가기관에서 5년 안에 급부상할 신직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이런 사람들도 4차 산업의 중요한 사업군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저희 회사는 이런 발표가 있기 수년 전부터 이런 일을 시작해왔고, 세계적으로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일찍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의뢰자들의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건수로 봤을 때는 나이 어린 10대하고 20대가 가장 많게 되는 거고, 의뢰자들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의뢰가 들어올수록 적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년간은 적자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5년간 적자 운영을 해오면서도 이제 그 사업을 접지 않고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해왔었던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거, 대안이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엔젤 투자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 어머님이신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한 달에 유지비가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님을 제가 3번을 이사를 시켰어요. 저희 어머님이 80대 중반이신데 제가 계속 이사를 시키고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더 지방으로 옮기고 해서 3번을 제가 옮겨드렸는데 그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제 3번째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야 호진아, 나 저기 지하방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살던 동네로 그냥 저기 이사를 시켜달라고. 이 동네 너무 내가 낯설어서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이거 참 내가 실패하면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일을 하게 되는 케이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삭제 업무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직장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심 어린 그분들의 사과. 정말 산타크루즈 때문에 자기는 새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인사를 받았을 때 저희가 굉장히 어떤 그 감동을 저희도 받죠. 4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제가 모델 회사를 하면서 평생 모아온 재산이 한 30억 정도가 됐는데 이 뭐 압구정동에 아파트도 이제 큰 거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팔았어요. 팔고 사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갔던 돈이 너무 아까워서 계속 하는 케이스도 이제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이 누구나 우리가 행복해질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고통을 받고 죽으려는 사람이 제 앞에 있다면은 일단 저는 그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벌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잊혀질 권리, 그 온라인 평판 관리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IT 전공자도 아니고 인터넷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의 전적으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에 제법 돈이 제가 많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분의 1 정도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0%는 제가 눈 뜨고서 그거를 사기를 당한 거죠. 제가 좀 더 잘 알아보고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전문가의 말만 믿고 일을 시작한 게 어떤 그런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예. 기술이건 제도건 사업에 관한 부분은 창업가 스스로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차원이 틀리게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대신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거, 그거를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사업의 시작은 주변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주변 인맥에서부터. 주변 인맥이 멀리 있는 인맥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 자기 동생,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친척, 가까운 데서부터 모든 인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맥은 멀리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신뢰가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신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꼭 성공하겠다라는 절실함으로 창업에 도전하셔서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 수익보다는 사업 목적을 우선시하라. 스스로 끊임없이 연구하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인맥을 관리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보면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장래를 치르는, 네. 어떻게 보면 그 국내 최초,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라고 또 표현을 하죠. 네. 예.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는 2011년도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이제 바꾸면서 네. 처음에는 직원이 3명, 4명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30명 정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분야는 이제 그 삭제팀, 네. 빅데이터 팀, 그다음에 법무팀 예. 이렇게 3가지 팀으로 나눠 있습니다. 대표님이 국내 최초로 시작을 하셨는데 뭐 네. 주변에 또 이렇게 경쟁 업체들은 안 생겨났나요? 저희가 이제 이게 생기고 나서 2014년부터 한 15군데 업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 좋은 있죠. 현상일 수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피가 거꾸로 이제 치미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예. 말씀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들어오는 그 기록 삭제 같은 거 의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기사를 삭제해달라, 그리고 네. 블로그에 올라간 게시물들을 삭제해달라, 그리고 자기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삭제해달라고 의뢰를 많이 해오고 있고요. 예. 의뢰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는 10대,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왜 이렇게 내가 못생기게 나왔냐 네네. 뭐 이런 어떤 댓글이 있으면 그걸 네네.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삭제를 네.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런 거는 삭제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본인이 사석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찍힌 사진으로 못생겼다라고 얘기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삭제가 가능하죠. 공과 사가 그렇죠. 또 못생긴 게 또 나눠지네요. 그렇죠. 네. 아, 네, 네. 그렇군요. 예. 주로 수익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그 저희는 이제 교회, 뭐 단체, 네. 소비재 기업들 이제 그런 걸 통 기업이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한 50%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되고요. 네. 연예인을 통해서 한 30%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한 20%의 저희 수익을 발생시켜 주고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봉사 20시간을 시켜서 이제 삭제를 저희가 도와줘요. 대신에 기업과 연예인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네.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무료로 삭제를 해주는 거죠. 청소년들은 이런 거 좀 삭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사회봉사를 한 20시간 정도 한 네네.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면 그렇죠. 삭제를 해줄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고. 네, 청소년들은 그 용돈이 뭐 5만 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저희가 뭐 만 원씩 뭐 20년간 할부해라. 예.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삭제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의 어떤 뭐 이렇게 누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네네.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삭제를 요청을 해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비용 책정은 보통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까요? 비용 책정은 이 예. 얼굴에다가 다른 몸을 합성시켜가지고 예. 홀딱 벗은 사진을 갖다 합성을 시킨 거예요. 네네. 근데 본인은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나를 갖다 초상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를 모욕 주느냐. 예.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연예인이냐 일반인이냐. 그래서 이제 차이가 비용이 그런 나는 것들은 거죠. 어떤 대표님이 이게 책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삭제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로 수집을 해요. 네. 수집을 해서 이제 악성적인 거, 비방적인 거, 비판적인 거, 그다음에 긍정적인 거를 분류를 해요. 프로그램이. 분류를 해서 이제 악성적인 것들을 분류를 해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의뢰인과 계약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임장을 받아서 네. 이제 삭제를 이제 넣게 되는 거고, 이제 삭제가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은 뭐 방통이라든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삭제 요청을 하고요. 예, 사실 연극 배우를 꿈꾸셨고, 예, 연극 배우를 해왔죠. 예, 해오셨고, 네, 네. 예, 엔터테인먼트를 운영을 하셨고, 네. 예, 사실 이 IT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시행착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으셨나요? IT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을 잘 못해요. 감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파악을 못해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 의뢰인들,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대신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 케이스가 발생됐습니다. 사실 의뢰자가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알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 비판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렇죠. 비판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거를 없는 사실을 나열하거나 허위 사실 이제 유포라든가. 비방을 목적으로 이제 게시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게 삭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은 이 비방과 비판을 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예, 그죠? 예. 하지만 그 정치인의 가족들의 어떤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부분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삭제를 해주고 그런 거에 대한 의뢰는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지금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게 진짜 새로운 시장이고 낯설고 뭔가 두려운 또 예비 창업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네. 이것만은 좀 주의해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강조하고 싶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검색이죠. 계속 검색이요. 찾아보고 해당 분야를 예. 계속 검색해 보아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 정보를 습득해서 시작하는 게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보가 없게 되고 지식이 없게 되면은 이 한 발짝만 나가면은
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아 이거 개발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쓸모없는 비용들이 지출이 되게 되죠. 이 자리에서 정말 그 절실하게 대표님께서 예비 창업가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자기의 컴플렉스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컴플렉스. 난 돈이 없다.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서 난 할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부분들. 그게 오히려 역으로 본인의 어떤 그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네. 자,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또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보람이 있었던 적은 이제 의뢰자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자기 생활을 하는 거를 저희가 알아서 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을 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요. 저희는 이 IT 직종이다 보니까 삭제를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0이 돼요. 0이 돼서 제로가 됐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줘요. 그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뢰 도중에 자기 데이터 퍼져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으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디지털 장의사는 무엇일까요? 휴지통. 휴지통이요. 네. 예, 조금만 더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으면 변을 봐야 되잖아요. 네. 물을 마시면 소변을 봐야 되고 하루 왼종일 일을 했으면 공부를 했으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이런 휴식 시간, 이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 행동과 자기 행동에 반해서 나오는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이 필요 없는 정보들은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휴지통, 온라인에서 나와 있는 휴지통, 뭐 컴퓨터에 있는 휴지통,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기 방에 쓰는 쓰레기통, 휴지통, 이거와 똑같은 비즈니스가 저희 비즈니스입니다.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의 그 생각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어떠한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잘 이겨내고 버텨내야 된다는 게 저의 그 런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네,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네. 크게 뜨진 못하지만 네. 계속 가늘고 길게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네네 예. 맞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이 가슴 따뜻한 휴머니즘으로 세상의 모든 좋은 글씨를 지어나가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진짜 이유, 어제의 아픔을 잊을 수 있는 망각의 힘 때문 아닐까요?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걸어갈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 창업에 대한 그 막연한 꿈들이 있습니다. 그게 꿈이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대우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가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좀 더 뭔가 깊숙한 생각을 하시고 이왕 시작한 거는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성공을 하시게끔 다 하나씩 챙겨가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절실함으로 도전해야 할 시간. 당신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